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주말 새에 나왔었던 뉴스들 좀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좀 마무리와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3월 1일은 기한 연장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5%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총 정리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 속에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이슈 점검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양한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전유진 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소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잠시 저희가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입니다. 오늘 마스터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하네요. 네, 바로 긴장감이 없었어요? 네, 살짝 이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이제 시황이 조금 있는 여건이 저도 좀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부산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죠. 토요일에 강연회도 잘 마무리했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채팅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도 좋은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시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주말 사이에 연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죠. 이제 오늘 좀 미 증시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왕 마스터님, 월요일장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열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일단 이번 한 주가 2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3월로 넘어가는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전략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자, S&P 500 지수 현재 구간에는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2,800선을 돌파합니다. 2,808.25포인트로 0.47%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일장에도 금요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금요일장 상승과 함께 현재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7,149포인트 선 0.68%의 강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최근에 달러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유로FX 좀 움직임이 심심한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3달러, 730달러 선으로 1.13 후반대 라인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0일 1349달러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눌림자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1333.1달러 선으로 0.17%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7달러 후반대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57달러가 다시 깨졌고요. 56달러 간신히 초반대 라인에서 지지가 되면서 56.06달러로 1.7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양지수에 대해서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낙관론적인 이런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잠시 눌리면서 1330달러대,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가 깨지면서 56달러대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새에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 초반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신에 대해서는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월 정상회담 일정에서 더 큰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이틀간 무역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만나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양국의 회담이 이틀 더 연장됐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신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회담 일정은 3월 중으로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신중한 견해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하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중 무역에 관한 밝은 전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3월 1일에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그리고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중요적 기술적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목표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실무진들은 물가 정책 틀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주 텍사스를 시작으로 전국 의견 청취 투어 일정에 공식 돌입을 했습니다. 물가 목표제 재검토 논의는 아직 예비 단계인데요. 연준 내부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를 계속 밑도는 것은 물가 기대를 2%에 고정하는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은 2012년부터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해왔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계속 밑돌았습니다. 연준이 물가 목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2.25%에서 2.5%,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세 차례 경기 둔화 때 연준은 대략 5%포인트가량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하강을 방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연준의 금리는 곧바로 제로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파월 의장은 대칭적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대칭적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칭적이라는 표현이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웃돌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수준 목표제입니다. 물가 수준 목표제는 한 해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더라도 연준은 다음해 2% 오버슈팅을 허용해서 물가가 목표치를 따라잡을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또 다른 대안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현 인플레이션 목표제와 물가 수준 목표제를 혼합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 주기의 물가 목표치가 평균적으로 2%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 호황에는 물가가 2%를 약간 웃도는 것을 허용하고 경기 침체에는 밑도는 것을 허용해서 목표치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연말부터 9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선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두 가지 차트가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타이라 캐피털의 랄프 아캄프라 디렉터는 주가지수가 작년 12월을 지점으로 매우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르려면 일단 후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상대적 강약 지수가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약지수가 현재 70 이상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우지수가 20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인 25,000선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5,0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가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5,000선은 현재 다우지수에서 4% 하락한 수치인데요. 다우지수가 일시 후퇴할 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후퇴를 하겠지만 앞으로 사상 최고치인 26,952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지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일해졌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작년 10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난주에만 9.4% 하락하면서 13.5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9주 연속 상승하는 반면 변동성 지수는 반대로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약 4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도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금융정보제공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미국의 국채 변동성 지수인 메릴 린치 무브 인덱스는 지난달 들어서 7% 하락하고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주식 및 채권뿐 아니라 유가와 외환시장의 변동성 지수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 세력들이 증시 변동성을 줄어들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신문은 경기 둔화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탠더드&푸어스 500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까지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을 확률이 20에서 25%까지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웰스파고 증권은 40%까지 높은 수치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소시에테 제네랄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으로 공돈에 취해 있어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또 미국 경기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버트 에드워즈 시장 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으로 푸는 꽁돈이 마리화나와 같은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에 취해 있는 중독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드워즈 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중독자들을 위해 금단 현상이 심해지면 완화 정책이라는 마리화나를 다시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드워즈 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 투자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자각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산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릴 만큼 경기 사이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최근 위험 자산 투자 확대에도 유럽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로니스 엔젤라키스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투자 등급 채권이나 정부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고수익 채권이나 증권 관련 채권에는 정부의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이제 자금 인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이 이자를 원하긴 하지만 퀄리티가 높은 이자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EPFR 글로벌의 통계에 따르면 20일로 끝난 한 주간 투자 등급 채권에 15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반면 유럽 증권 펀드에는 38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투자 등급 채권과 정부 채권 같은 자산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새 나왔던 이슈, 그리고 외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신세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유가가 너무 높다. 오펙은 좀 진정해야 된다라는 유가에 대한 발언을 좀 내놨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1% 넘는 하락으로 좀 이어가면서 57달러가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데요. 일단 유가가 이 가격대에서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등 이런 각종 물가 인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원치 않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떨어진다면은 셰일가스에 대한 단가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양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올라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가격대를 적정 수준으로 좀 맞춰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가격대가 56달러 초반대에 지금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두 번째 이슈인 오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 협상 무난한 타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낙관론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일단 상승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지수 점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미중 물 협상 낙관론 쪽에서 상승을 기대하면서 지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가격대가 좀 눌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지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 지금 아직 개장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좀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지만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26일과 27일 날에는 하원과 상원에서 이 파월 의장의 좀 청문회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와, 업이에요. 네. 자, 지금 지수 같은 상황,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서 외신 소식 들으셨을 때,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려면은, 여기서 한 번은 좀 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에 섞인 외신도 있었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눌릴 자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7,200에서 7,250 구간을 좀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눌려도 2단간의 위치값까지는 상승 랠리를 지금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제가 강연회 전에 금요일날 신세계 나와갖고 이 채널을 그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어쨌든 간에
매매를 하자 이주의가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말하고서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진전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트윗으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평가부터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여건 자체는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제 일목균형표 스팬 상단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가장 심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맞았던 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엘리언트 파동의 한 채널의 지지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스팬 구간이 밀린 단가 자체가 지금 추세를 만들 여건 자체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은 많이 느끼겠지만은 오늘 개장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단가 자체가 지금 들이대기 무서워요.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맞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포지션 자체는 지금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오버나잇 포지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국면에 대해서 추세를 보고 큰 뷰를 보고서 이제 매매를 하겠다. 이 관점 자체는 아직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지지값 자체가 여러분들 기준선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한 차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장 개장을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를 한 차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휩쇼장이 열려야 돼요. 그 이외에는 매수를 보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릴 어떻게 보면 휩쇼에 대한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체크 구간은 7105라인입니다. 여러분들 7105라인. 기준선 위치값이 어떻게 보면 7105라인부터 7110라인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휩쇼 구간을 한 차례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수적인 대응 자체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뷰라든가 그리고 시황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직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린 채널 자체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지 채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채널 자체가 깨진다면은 한 차례 큰 하락폭 자체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은 낙관적인 평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전제가 깔린다. 이 부분이고요. 추세 자체가 전과 같이 매수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전제가 너무나도 열린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 단가를 섣불리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휩쇼 구간이 지금 단가가 7151라인이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지면 한 200티 구간은 한 번 더 하락폭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 추세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200틱 구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 당일치에서도 굉장히 짧은 틱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간에 200틱이 내려올 때까지는 좀 다소 기다려야 되는 점, 이 점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이제 마라고에서 열린다 이렇게 확정을 좀 지은 상황이고, 이번 협상 자체는 연기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말한 결과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확실한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강연회 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시황에 대한 적용, 이 사례를 좀 보는 부분인데, 이 지금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결과가 나오면 풋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결과는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실한 결정을 짓는 그 결과값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추세 자체가 7,250 라인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판단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장기 포지션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윗단에는 일봉상, 주봉상 큰 저항대가 하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값이 만약에 도달된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는 좀 관망 장세를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요. 이제 국내 증시를 미증시할 때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당분간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커요.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선물을 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국내 선물 지수가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질 때까지는 상승 랠리를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관점 자체는 완전한 데일리 관점, 이 관점으로만 좀 보시고, 이제 장기 관점 자체는 2단가부터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윗단 7,200에서 7,250 다 왔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언급을 했죠. 이 단간의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올라온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단간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 위치값까지만 매수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은 크게 언급드리시고, 오늘 단간의 7,105에서 7,110 라인 이 위치값에서 가장 큰 저항 지지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눌림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7,152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오늘 7,110 라인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서 앞뒤 전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눌림을 만약에 놓친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기적인 분석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함께 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해 종합지수 비교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가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선물, 야간 선물 쪽 보시면은 289라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89.90에 올라가는데, 이런 뭐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우리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네. 국내 증시에서 제일 밀접하게 보는 거는 이제 채권 스프레드라고 언급드렸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를 보는 기준 자체는 미국 금리를 좀 잘 봐야 돼요.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아까 외신에서도 나왔었지만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도 언급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 증시랑 상관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스닥 S&P 다우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진전을 보인다. 이 부분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7,200에서 7,250에 대한 저항을 받더라도 한 차례 눌린 구간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평가가 지속될 때까지예요. 하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베이스 자체가 완전 뒤엎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강연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 시황이라고 언급을 해요. 자, 시장에 반영돼 있는 시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결과만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평가 자체는. 그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구간 자체가 확보가 된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또 한 번 한 차례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만큼은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는 7,200에서 7,250 라인까지만 좀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결과 자체가 290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간의 고점을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자, 위치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풋포션을 보기 위해서는 미 증시가 무너져야 됩니다.
스프레드 격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국내 증시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당분간은 굉장히 힘든 코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 구간 내에서 단순 랠리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가 돼요. 차트적으로. 그러면 국내 선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을 논하고 나서 미 증시와 동반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해야 될지 결정하는 구간인 그 기간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고, 결과 나오고 하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사실상. 그러면은 풋포지션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마라고에서 이제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이어진다 이렇게 언급드렸던 만큼 상승에 대한 매수 대응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위치값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놓인다. 그러면은 7,100 초반 라인 때까지 웨이팅을 하고 그 이후에 매수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고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먼저 본장 소식 들려드릴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인 가운데 다우지수는 91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0.35%의 강보합 출발이고요. S&P 500도 0.58%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0.77%의 상승세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본장의 흐름 확인하셨는데요.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S&P 500 지금 개장 이후에 더욱더 힘을 얻어가는데요. 2,808.50포인트로 0.47%의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본장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7,150.50포인트로 0.68%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재료가 오늘 증시의 상승 탄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소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속보 내용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스터님이 앞서서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상승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개장 소식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역시나 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네, 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직 매매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포지션 진입이라든가 미 증시에 대해서 매수 단가 자체라든가 매도 단가 자체 무포이신 분들은 제가 본 위치가까지 좀 다소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진 만큼 이제 매수의 단가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가 자체가 어떤 지지를 맞느냐, 그 위치값을 좀 파악할 구간이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채널 자체가 깨지면 매도에 대한 구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결국은 안 깨졌어요. 그럼 매도를 볼 시기는 아직 아니다. 이 부분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만큼 매수에 대한 단가, 다시 이제 기준선 위치값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시간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휩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좀 30분에서 미장 개장하고 1시간 이내 이 사이 구간 동안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새벽 시간 이후에 이 위치값이 오는지 좀 판단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좀 반응하고 있는 상승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리고 워낙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유동성의 힘을 얻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일이죠. 만기 날이 3월 2일이기 때문에 이때 수익 관세를 더 추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연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 불확실성이 이 기간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상황에 의해서 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무역 대표부의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꼽았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코멘트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립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워낙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허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이후에 매매 거래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말 가격대가 좀 급락했었던 흐름과 그리고 올해 초 다시 한번 50대 중반대 라인까지 회복이 되는 이런 이어지는 흐름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에 대해서 좀 제재하는 발언을 했고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코멘트 속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이네요. 지금 신세계 시간 전에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표하실지 궁금했는데요. 자, 관망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잠시만요. 네, 자, 지금 5일, 네. 네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지지 자체가 오늘 깨졌어요. 네, 오늘 관점 자체가 지지가 깨지고 단순히 이제 지지에 대한 하락폭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오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또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어요. 유가가 다소 높다. 이 관점 때문에 이제 숏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왔는데, 최근 여러분들 이 나스닥에 대한 상관지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재료 자체가 시황 자체가 충돌이 돼요. 시황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이제 굉장히 높은 오일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미 증시,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한마디 멘트 때문에 갑작스러운 낙폭을 이루었는데,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형태가 또 이어진다면은, 상승의 랠리를 이어간다면은, 유가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자체가 지지죠. 예,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지 관점이라든가 위치값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매수에 대한 단가를 한 차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큰 폭에 대한 하락을 기대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반등 오는 거를 좀 기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건에서는. 단기 지지 자체가 깨지고 나서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풋포지션이 지금 밀리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풋포지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나마 대응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 증시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유가 자체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하면은 그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만은 지금 단기 이탈 관점 자체가 성립된 만큼 저는 웨이팅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최근 파란색 보시면은 미 증시에 대한 부분하고 오일에 대한 부분,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 선이 여러분들 나스닥에 대한 차트 랠리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차트 움직임이에요. 유가 상관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 지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왔다고 해갖고 지금 유가 자체가 야 앞으로 하락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나온 만큼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어떤 위치값이든지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단기 지지가 풀린 만큼 저는 유가 자체가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단가 자체가 지금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 이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하게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가라는 것 자체가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승에 대한 폭은 제한이 있다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높이 평가한 만큼 그렇게 있지만은. 하지만 유가라는 거는 이제 본연의 성질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강한 저항대가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유가 자체가 다시 상승할 거야. 이거보다는 이 단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있었던 단가 내에서 단순히 이제 파동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커요. 그 뒤집히는 시기 자체는 이것 또한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유가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유가 자체는 이제 진폭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한 150팅 밀렸죠. 고가 대비해갖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웨이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나스닥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가기 때문에 최근 차트 장세 자체가 미 증시와 굉장한 상관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자리가 테스팅이 된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지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대를 좀 체크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유가 자체가.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관망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가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해서 관점 자체를 굉장하게 높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당일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많이 안 올랐는데 유가 자체가 많이 이미 올랐다. 그러면은 추후에 다시 보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했었고 매매 시점만 다를 뿐이에요. 매매 시점만. 매수를 단가를 좀 보되 매매 시점만 다를 뿐이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는데 지금 자체는 웨이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유가의 가격대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웨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일 같은 경우엔 지수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꼽아주신 이유가 지수와 그리고 5일간의 최근의 가격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시점에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지수와 5일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수는 일단 뭐 상승 쪽으로의 그 폭이 넓지만 5일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그 가격 상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갈 수는 없고 일단 가격대 라인 자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서 뭐 당연히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 결정도 될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5일이 좀 높은 가격대 형성되는 걸 원치 않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오펙 국가 안에서도 뭐 조정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맞선님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질문도 만나볼 텐데요. 유튜브로 접수해 주신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의 질문이 호주 달러 질문 주셨어요. 호주 달러를 9,045 매도의 세계약인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주부터 호주 달러 문자가 많이 와요.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일단 뭐 통화 정책도 있었고 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마스터님 호주 달러 세계약 매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네. 이제 호주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지금 못한 면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 좀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 여러분들 제가 내일 호주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제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구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언급을 한다든가 이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주 달러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 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도 신세계 나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보는 입장이고 제가 모르는 여건이라든가 모르는 상황 자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만으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언급이 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의 시간을 좀 주신다면은 9,045 매도 세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주 달러에 대한 부분을 일단 내일장 또 해양마선이 함께 하니까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달러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은 뭐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달러는 약세일까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유튜브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위안화는 절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워낙 상대적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96.26 이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달러 약세 뭐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좀 쉽게 설명하고 보시는 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관점 먼저 볼게요. 지금 5분 안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연회 때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장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종목을 하나 꼽았어요. 유로입니다, 유로. 가장 어려운 종목. 유로예요. 가장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연두색이에요. 반영 끝나고 박스권 랠리가 이어간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황이라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간에 단기적 파동밖에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였어요. 그럼 유로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미국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까지 FOMC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 60분 봉만 가지고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파악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자, 엘리언트 3파동만 간단하게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어떤 지지 구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적용 구간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황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 언급드리시고요. 자, 최근에 자, 1월부터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앤숄더 결과 나왔습니다. 헤드앤숄더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단순하게 봐야 돼요. 달러는 매도입니다. 달러는 매도예요. 추세 때 형성될 때까지 매도에 대한 구간,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도적으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제일 크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자,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 매도 관점을 본다면은 골드는 매수, 유로도 매수겠죠. 하지만 달러에 대한 집중도를 좀 보셔야 돼요. 달러가 이제 추세대가 2파동째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단가가 밀리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대응만 고집을 해야 된다. 이게 주 포커스예요. 자, 올해 하루의 장은 달러 인덱스는 박스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자체가 획일화돼야 된다. 이 부분인데 어떠한 유로존 여건도 미국 여건도 획일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2019년도는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와 같은 어떤 추세장을 만들기보다 박스 형태로 이 단적인 국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그럼 60분 봉에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이 단가만 보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체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 위치값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달러 인덱스는 단순합니다. 매도예요. 매도입니다. 그러면 유로, 골드에 대한 매수 플레이가 아직도 가능하다. 이 전제를 까셔야 돼요. 그럼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드의 채널 자체가 지금 안 깨졌습니다. 지지를 제일 잘 맞는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플레이 자체는 매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달러 인덱스.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가 형태를 그렸던 이 국면 자체에서 손절을 두시고 지금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전제가 깔려요. 그럼 오늘 방금 전에 저가 자체가 1327.0이었는데 이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손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을 노릴 수 있고 지금 매수 단가에 대한 플레이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참고 보조지표 단가에는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응 자체가 가능하다고 좀 발생을 여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까셔야 되고 이거 자체가 오늘 장세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매도인 관점이 성립되니까 골드 자체가 지금 단가를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지 자체가 오늘 당일 저가의 1327.0 여기를 두고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신세계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해영 마스터님 오늘 월요일 시장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월요일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월요일부터 여러분 같은 시작부터 여러분들하고 하게 돼서 좀 기쁘고요. 이제 부산 강연회를 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 자체만 20개 정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답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울 강연회도 한 차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이 점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많이 했어요. 강연회 때도 언급했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현금 확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현금 확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유진 캐스터의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CNBC의 속보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에 이제 오일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오일 가격이 2%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에도 남겼는데요. 네, Please relax and take it easy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오일 가격이 하락을 조금 촉구하는 바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아직도 중국과 미국이 협상 중인데요. 그에 관련된 소식도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